안녕하십니까, 규 선생입니다. 지금 시간은 11시 40분이고요. 맞나? 아니네. 12시 40분이네. 1시간 날라갔네. 12시 40분이고요. 그럼 좀 있으면 출근이네요. 지금 컨디션이 사실 좋지 않아요. 잠이 부족해요. 아까 꿈에서는 토요일이었는데 왜 오늘은 토요일이 아닐까? 생각해보니까 토요일도 안 좋네. 토요일에도 출근이잖아. 어쨌든 저쨌든 아무단간 오늘은 근대 개혁 운동할 겁니다. 근대 개혁 운동이라고 하는 게요, 그 온건 개혁파 급진, 그래, 써놓고 하자. 근대 개혁 운동 이게요, 온건 개혁파하고 급진 개혁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갑신정변 얘기하면 돼요. 요 순서로 흘러갑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강화도 조약을 맺었죠. 그리고 개화를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개화 좀 하자라는 얘기가 나온 건 영향이 여러 가지가 있지. 신미양요 때 쇼크를 받았다거나, 강화도 조약 때 운용호가 전라 셌다던가, 아니면 일본 놈들이 짱 세졌다던가, 청나라가 요즘에 강조한데 우린 이렇게 약하냐, 이런 것들 다 있어요. 이게 서양 놈들은요, 어차피 다 외계인 같은 거야. 그러니까 판타지지. 강할 수 있어. 막강해도 뭐 그러려니 해. 그런데 청하고 일본이 변화했잖아. 얘들도 우리랑 비슷했거든. 막 설레고 부럽고 질투나고 뭐 이런 거죠. 그런 두근두근한 감정을 느끼는 사람들이 좀 생긴 거야. 그 사람들이 개화파예요. 근데요,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 중국과의 관계, 이 4대 관계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개화의 방법, 이 두 가지 때문에 이제 둘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래서 개화파가 분열돼요. 그 분열 중에 한쪽 파가 온건개화파야. 온건개화파는 중국은 대단한 나라니까 그들의 양무운동을 따라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서양의 기술과 조선의 정신을 유지하자라고 하는 거죠. 대표자가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이런 사람이야. 온건 그리고 급진개화파는요, 일본이 변한 모습이 너무 쿨하니까 걔네들의 메이지 유신을 따라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메이지 유신은요, 서양의 기술은 물론 서양의 정치, 그리고 사상, 정신 이런 걸 다 배우자는 거지. 이거 대표자가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이에요. 각 계열파들은요, 수신사, 조사, 시철단, 영선사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기아를 어떻게 해야 될지 열심히 연구를 했죠. 생각을 많이들 했는데, 그런데 이모군란 때요, 조청상민수령 무역장경이 있었죠. 이 결과가 청에게 종속됐단 말이야. 청이 지독한 간섭을 했어요. 뭐 완벽한 종속이라고 말하기 미묘하지만 꽤 심각하게 간섭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친청파가 생겨요. 우리나라 안으로 청나라가 고문들을 막 밀어넣기 때문에 정치 쪽에서 친청파가 늘어나게 돼요. 뭐 원래 있던 사람이 마음을 바꾼 것도 있겠지만. 그리고 고종과 명성황후는요, 서양의 정치와 사상까지 들여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건 아니었어. 서양의 정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의 정치하고 많이 다르잖아, 그죠? 그리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개화 정책을 추진하려 그랬는데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고종이 물었지. 야, 이거 어떻게 해결할래? 라고 했더니 청의 외교 고문이었던 멜렌더르프가 화폐를 찍으면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급진계화파가 그걸 보고선 얼척이 없었지. 급진계화파는요, 당백전 못 봤음? 인플레이션 어떻게 하려고?
그냥 일본의 차관을 빌려오자. 도입하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종이 봤을 때요, 그 화폐를 찍는 게 훨씬 편하죠. 근데 일본이 뭐 빌려준다면 굳이 찍지 않아도 되죠. 그 인플레이션 문제도 있고. 그래서 고종이 그래, 그럼 그렇게 네 말대로 하자라고 했어요. 근데 일본한테 갔더니 일본이 돈을 안 빌려줘. 그래서 급증기아파가 입지가 확 좁아져 버립니다. 얘네가 입지가 좁아진 상황에서요, 주정에는 급증기아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예 쫓아내려고 그래. 근데 그 타이밍에서 청프 전쟁이 있었어요. 청나라랑 프랑스랑 전쟁한 거. 그래서 프랑스랑 전쟁하느라고 조선에 있던 군대를 뺍니다. 청군을 빼요. 자, 자기들 위치가 줄어들고 있는데 개화는 남선 해야 될 것 같고, 그 상황에서 우리를 방해할 수 있는 군대가 없어. 그럼 청나라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일본이잖아. 그래서 일본 공사랑 밀약을 맺습니다. 급진기아파이들이요. 이 밀약을 맺은 다음, 야, 우리가 이렇게 해서 전쟁 벌어지면 도와줘라고 했지. 이거 반역이에요. 이거 완벽한 반역이지. 일종의 반역이지. 그래서 1884년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 이용했어요. 불도 지르고 자객도 고용하고, 그 다음에 고종도 잘 가둬놓고, 민씨 일파도 몇 명 죽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갑신정변이에요. 갑신정변에는 이걸 일으킨 다음에요, 정강 14조를 발표하는데, 이게 독특하고 괜찮은 게 꽤 있어. 문벌 폐지라던가 탐관오리 처벌, 뭐 규장각과 해상공국 폐지나 혁신이죠. 또 전 재정을 호조에서 통괄 등등등등 이런 거 했는데, 근데 청나라가 군대가 안 올 줄 알았더니 명성황후가 군대를 요청해요. 그래서 3일 지나가지고 군대가 옵니다. 일본 공사에서 전투적으로 지원을 해준다 그랬는데 얘네가 안 도와주고 다 튀었어 벌써.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갑신정변 일으켰던 사람들은 다 일본으로 도망갑니다. 대부분 일본으로 도망가요. 망했다 싶은 거죠. 이 중에서 뭐 박영료가요, 친일파가 됩니다. 골수 친일파가 돼서 다시 돌아오죠. 아주 부유하게 잘 먹고 잘 살다 죽어요. 그리고 홍영식은요, 그 고종 옆에 계속 있다가요, 교종을 지키다가 살해당해요. 김옥규는 10년 정도를 도주하다가 상하이에서 암살당합니다. 서재필은 미국으로 도망갔죠. 뭐 다 그렇습니다. 뭐 이 사람 말고는 전부 다 죽었고, 이 사람은 완전히 정신이 죽었지. 마음이 죽은 거지. 갑신정변이 실패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요, 개화라는 말을 꺼내면요 다 욕먹기 시작했어요. 개화의 개자도 못 꺼내는 나라가 돼버렸어. 그래서 국가적인 개화가 10년은 늦어져요. 10년 뒤에는 다시 개화를 슬금슬금 하는데, 늦었죠. 너무 늦었죠. 갑신정변의 결과로 청나라는 간섭이 더 심해집니다. 그리고 일본한테 그 일본 공사가 불탔거든. 아까 전에 계엄파이들이 불지르다가 불탔어요. 그래가지고 일본한테 그 배상금 물어주는 조약을 맺습니다. 한성조약이죠. 근데 이거 가장 큰 일은요, 청나라와 일본이 맺은 텐진 조약이에요. 이 내용이 뭐냐면요, 양국이 파병을 할 땐 공동으로 파병하고 철수할 때는 공동으로 하고 서로 알려주자는 내용을 가지고 있어. 그게 텐진 조약입니다. 이 텐진 조약이 결국 훗날 청일 전쟁으로 커지죠. 뭐 청일 전쟁 이야기는 나중에 하고, 다시 1884년으로 돌아갑시다. 갑신정변이 끝나고요, 나라가 혼란할 때 그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885년에 일어난 거문도 사건이에요. 거문도 사건이라고 하는 건요, 일단 거문도가 전라도에 있거든. 되게 남쪽이야.
근데 뜬금없이 영국이 이 섬을 점령한 다음에요. 22개월간 섬에서 농성을 한 사건이에요. 왜 그렇게 되냐면요. 러시아가 조선을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 견제해야겠음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이건 사실 헛다리예요. 아니 러시아가 미치지 않고서야 전라도도 오겠냐. 그래서 좀 그렇죠. 아무튼 영국이 움직여서 전라도에 있는 섬 하나를 점령을 했죠. 근데 영국이라는 나라가 움직이니까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가 그거 가지고 자극을 받은 거야. 그래서 거문도 근처에다가 각국의 열강의 군함들을 모아서는 뭐 전쟁을 한 건 아닌데 다 깔아놨어요. 다 정박시켜놨어. 그래서 거문도에서 보면은 전 세계 군함이 그냥 사방에 다 널려 있었대요. 아주 장관이었겠지. 그래서 뭐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요. 영국이 거문도에서 철수를 하게 됩니다. 아 이때 열강이 대립하던 그 장면이 하도 쇼킹해가지고 게다가 조선의 거문도라는 땅에 그렇게 많은 열강이 모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완전 핫플레이스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야 우리 뭐 방법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서요. 육일준하고 독일 영사인 부들러가 독일 외교관 같은 사람이야. 한반도 중립화론을 제시합니다. 뭐 영세 중립국을 만들어서 스위스처럼 한번 해보자. 뭐 호응해준 사람이 없어요. 깔끔하게 망했지.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슬슬 출근하지 않으면은 너네 영어 문제를 어렵게 만들 수가 없어요. 오늘 문제는 매우 신경 써서 어렵게 만드는 중입니다. 됐어요. 이따 보겠습니다.